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포인터 설정, 손 모양 이걸 해볼까요? 자, 일단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퇴저감이에요. 퇴저감, 암석 중에 두 번째, 지난번에 화성암 했었죠. 두 번째 암석 퇴저감. 이거 그럼 층리가 무엇인지 일단 알아봐야 되고, 층리가 이제 퇴저감의 대표 특징이거든요. 그럼 층리는 뭐길래 퇴저감의 대표 특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 화성은 뭔지 알죠? 그럼 화석은 또 왜 퇴저감의 특징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저감뿐만이 아니라 화성암, 변성암, 이 암석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가 있는데 걔네들은 각각 생성 과정에 의해서 분류가 되는 거였죠. 그러면은 퇴저감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일단 여러분 알아야 되고, 화성암은 알갱이의 크기 그리고 색에 따라 분류가 되었는데, 퇴저감은 퇴적물의 크기, 종류에 따라 분류가 된다고 하네요. 어떤 퇴저감의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알겠습니다. 자, 일단 퇴저감을 알려면은 퇴적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퇴적물은 이제 바위들이 깎여 나가가지고 떨어진 그 알갱이, 사실 어떻게 보면 먼지나 찌꺼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 이 커다란 바위가 깎여 나가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펜 설정. 자, 퇴적물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바위들이 바람 또는 물 또는 빗방울, 눈 또는 동물 또는 사람에 의해서 작게 부서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바람에 의해서 조금씩 깎여 나가는 것, 얘를 풍화작용이라 하고요. 그리고 뭐 물, 눈, 비, 뭐 온갖 동물들에 의해서 이제 깎여 나가는 것을 침식작용이라고 해요. 침식. 아우, 마우스로 알려니까 힘드네요. 다음부터는 태블릿 PC로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깎여 나간 작은 알갱이들, 아주 고운 입자일 수도 있고 좀 커다란 돌멩이일 수도 있겠죠. 얘네들이 물, 바람 등에 의해서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잘 모이는 곳으로 계속해서 쌓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강한 압력을 받게 되고 무게에 의해서 얘네들이 응집되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퇴적암이라고 합니다. 퇴적암. 다시 포인터로 이번에는 고양이 손으로 해볼까요? 고양이 손이네 진짜. 자, 그래서 이제 이 퇴적물이 그냥 이제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요 사이사이에 빽빽하게 다 채워져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응집이 안 돼요. 부스러기처럼 잘 으깨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 가운데에 아주 고운 입자들이 물 등에 의해서 이제 약간 진흙 형태로 되겠죠. 그래서 본드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강한 이제 응집력을 가지게 되면은 그제서야 퇴적암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퇴저감의 생성 과정을 알아봤으니까 퇴저감의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저감은 퇴적물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사실 퇴적물의 종류는 크기에 따라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더욱 중요한 것은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 분류한다. 이 석회암만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분류되는 거예요. 이 여감, 사암, 쉐일, 얘네들은 전부 퇴적물의 크기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자, 딱 봐도 여감이 가장 알갱이가 크죠? 자, 쉐일은 알갱이가 거의 안 보이죠. 굉장히 고와요. 사암은 중간 정도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자갈은 여감의 가장 큰 대표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자, 여감은 자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갈에다가 모래, 여기에다가 진흙까지. 아, 진흙은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다음엔 꼭 태블릿 PC로 진흙, 요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자, 사암은 여기 여감에서 자갈만 없는 거예요. 모래에다가 진만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쉐일은 진흙으로만 좀 굵은 입자들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쉐일만 영어죠. 나머지 여감, 사암은 이제 우리나라 말인데, 자, 쉐일은 이암이라고도 합니다. 이암. 가능하면 쉐일로 외워주는 게 좋아요. 정확히는 조금 다른데 이암도 진흙으로 만들어졌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쉐일과 이암 거의 구분하기 힘듭니다. 자, 석회암은 퇴적물의 크기가 아니라 종류에 따른데, 얘는 석회질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석회질 물질은 보통 무엇이냐? 조개 껍질이에요. 조개 또는 산호초,
이 클릭하는 소리도 이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산호초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석회암은 그럼 석고가루랑 똑같은 건가요? 선생님도 좀 궁금했었는데 달라요. 이거 왜 다르냐면은 이루고 있는 구성 성분이 달라요. 화학식이 다른 거죠. 화학식 구성하고 있는 화학식이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색깔이 많이 비슷하고 입자가 많이 고와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 성분이 칼슘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얘는 염산과 반응해서 염산 떨어지면 이게 뽀글뽀글 이게 거품이 일어나요. 뽀글뽀글뽀글. 자,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고 조개가루와 산호초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조개 껍질 모양들도 간혹 나와 있어요. 보통은 이제 조개 껍질이 가루가 되어가지고 뭉친 건데 가루가 되지 않은 조개 껍질도 확실히 많이 보입니다. 다른 암석에 비해서. 자, 포인터 설정. 고행소. 자, 태점화의 특징 아까 두 가지 있다 했었죠? 하나는 층리, 하나는 화석입니다. 층리는 말 그대로 층층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퇴적물이 쌓이고 쌓인 거니까 퇴적물이 종류에 따라서 확실히 층이 나누어진 게 보이죠? 줄무늬. 층리. 자, 화석은 이게 퇴적물 한 층 쌓이고 뭐 동물이나 또는 식물 이렇게 죽은 이제 식물, 동물들이 딱 이제 쌓일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퇴적물 또 쌓인 거야. 그러면 공기가 탁 차단돼요. 공기가 차단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얘네들이 잘 안 썩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보존이 돼요. 특히 뼈 같은 것들은 잘 안 썩거든요. 다른 뭐 지방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자, 그래서 얘네들이 훨씬 잘 보존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퇴적암에서 이제 화석을 보면은 그 시대에 이 암석이 만들어진 시대가 언제인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층리와 화석암은 퇴적암의 대표 특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수업 시간에는 이제 좀 더 재밌는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 교실에서 봐요.